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K9 자주포,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가 됐는데요. 이 자주포의 차체도 워낙 훌륭하다 보니 이 차체를 이용해서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를 만들었죠. 또 이 차체를 이용해서 인도가 경전차를 만들었습니다. 105mm 주포가 들어간 이 경전차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도 여기에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전차를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며칠 전에 이 우크라이나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25mm 기관포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의 T-90M 전차와 1대1로 교전을 벌여서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피니시 블로우 날려서 격파시켰다라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그 아우디우카에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 없는 그냥 일반 브래들리 전투장갑차와 이 T-90M 전차, 러시아의 전차가 최신 전차죠. 1대1로 마주쳐서 전투를 벌였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25mm 기관포를 가진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압도적인 공세를 펴서 러시아 T-90M 전차를 격파해버렸습니다. 미사일 이런 것도 없이 오직 25mm 기관포만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러시아가 무장 헬기까지 초저공 비행을 하다가 과업선에 꼬리 날개가 접촉이 되어서 추락해버린 황당한 사건 발생했고, 미국의 차세대 ICBM 센티넬이 모터 연소 실험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M3 고속도로를 타고 남하하던 러시아군 밀8 무장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전신주에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초저공 비행을 하다가 테일 로터가 고압 전력선을 치면서 헬기는 추락하고 인근 도시들이 강추위 속에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2와 트렌치3 기체 약 110여 대가 최신형 ECR 마크2 A사 레이더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스템 통합 작업을 맡은 BAE 시스템즈와 레이더 제작사 레오나르도 UK는 이 레이더가 현존하는 최강의 A사 레이더로 공중전은 물론 전자전에서도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제는 드론이 포병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동유럽 각국이 드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차량화 보병 여단 편제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해당 편제에는 포병 대신 드론이 화력 투발 수단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F-16V 신조기 66대를 5년 전에 주문하고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만보다 무려 3년 늦게 주문한 불가리아는 벌써 F-16V 2대를 출고해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조종사 및 운용요원 교육을 거쳐 올 연말 불가리아에 인도될 예정인데, 대만은 언제쯤 F-16V 초도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세기 넘게 쓰고 있는 미 공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대체할 차세대 ICBM 센티넬 고체 추진 모터가 이제야 연소 실험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미 연방회계감사국에 따르면 이 ICBM은 예산 배정 감소와 공급망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크게 밀려 빨라야 2029년 이후에나 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밀8 헬기 꼬리 로터 부러져 있죠. 이게 왜 이러냐? 수미 지역을 폭격하러 가는데 이거 저걸 우크라이나군의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저공 비행을 해 갔나 봅니다. 그런데 저공 비행을 해 가다가 이 저공 비행하면 이제 좀 이 기술을 숙이고 뒷부분이 좀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갔나 봅니다. 가는데 과업선이 흐르는 이 큰 송전탑 그 아래를 지나갔는데 이 기수는 통과를 하고
꼬리 날개가 부딪혀서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꼬리 날개가 끊어지니까 방향 제어가 안 되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추락을 한 상황 같은데, 야, 어떻게 그래도 폭파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평비행을 했다면 이 헬리콥터는 앞에 칼날이 다 있죠. 그래서 전기줄이 있으면 전기줄 끊어버리고 하는데, 이건 지금 앞은 통과하고 뒷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조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러시아는 헬기들을 동원해서 수미 지역을 계속 공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전신주가 끊어져 버리니까 헬기도 이렇게 됐지만 이 지역 러시아 애들이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이 추운데 오돌오돌 떨었다고 하는데, 정말 러시아 황당한 군대인 것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자,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트렌치2, 트렌치3. 트렌치2는 기계식 레이더, 트렌치3는 A사 레이더죠. 우리 한국이 F-35 도입하던 그 FX 사업할 때, FX3 사업할 때 이제 제안했던 바로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라고 선전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레이더 성능이야 라고 하고 선전했던 바로 그 A사 레이더 성능 부족하다고 지금 신형 A사 레이더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또 이 신형 레이더는 현존하는 A사 레이더 중에 최강이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뭐 공중전은 물론 전자전까지 완벽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영국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계속 해나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그런데 이렇게 빨리 퇴역시키는 그 A사 레이더를 우리 한국에 제안하면서 당시 F-35보다 훨씬 좋은 레이더다,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다 라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종대를 동원해서 이 책까지 쓰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참 기가 찬 일이죠. 자, 유럽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는 포병보다 드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깊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병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이 차량화 포병 여단 하나, 기계화 여단이죠. 여기에다가 포병 대신 여단은 포병도 다 편제되어 있는 부대 여단 아닙니까? 포병 대신 드론으로 한번 어떻게 편제를 한번 해본다. 이런 실험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병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단거리 전투에서는 이 드론으로 자폭 돌격도 하고, 또 드론 이 정도 되면 이제 폭격도 하는 드론 아니겠습니까? 폭격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원거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느려서 이 신속 대응이 안 된다. 그러다 포병은 쏘면 그냥 바로 때려버리니까 수십 킬로미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드론이 너무나 대세가 되어서 포병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전투 포병의 하나의 일환은 분명히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도 뭐 드론봇 전투단 뭐 이거 있으니까 또 뭐 드론 사령부, 드론 작전 사령부 이런 거 있으니 웃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 부대에, 전 중대에 드론 소대가 다 있어야 된다. 전 중대 하나는 드론 소대가 있어야 되고, 그 실전에서 마치 우리 편제에 화기소대 있죠. 화기소대에서 다른 소대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대 드론 소대가 하나 있어서 실제 이제 작전 투입될 때는 각 소대별로 드론이 몇 대씩 배정돼서 전투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 무슨 드론 작전 사령부, 드론으로 무슨 작전을 하는 사령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뭐 계급 하나, 사령부 하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불가리아 공군이 F-16V 최신형 2대 출고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 전에 대만은 F-16V 66대 계약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뭐라고 하냐? 뭐 공급망, 즉 반도체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런데 2년 전에 계약한 불가리아 공군 거는 반도체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슬로바키아 공군 F-16V도 나왔죠. 그것도 대만보다 늦게 계약한 건데, 그 말은 이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게는 무기를 주기 싫다. 왜? 중국 형님이 야단치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이든이 집권할 때 바이든 친중이야, 저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아닌 척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을
눈치를 많이 보고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라이칭더 이 총통 당선자 나왔을 때도 자기는 대만 독립 반대한다라고 바이든이 그냥 한마디 딱 해버렸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의 차세대 ICBM 센티넬의 추진체입니다. 이거 진작에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연소 실험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핵 관련한 전력 완전히 그냥 삭감을 뭉텅뭉텅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29년이 되어야 초도분이 생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는 건데 정말 바이든 정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정부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오늘 재밌습니다. 인도가 히말라야 고원 지역에서 중국의 신형 15식 경전차에 대항할 4세대 경전차 시제품을 완성해 시험평가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조라와르라는 장군의 이름을 붙인 경전차인데 인도가 신뢰에 맞지 않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경전차가 탄생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가 현지 방산업체인 라센 & 토브로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경전차 조라와르의 시제 차량을 완성했으며 곧 고원지대에서 시험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도 매체들이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지난해 연말 조라와르 전차 시제 차량이 완성돼 야지 주행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엔진 공급 일정이 지연돼 최근에야 시제 차량이 완성됐다라며 곧 고원지대에서 이 경전차 주행 테스트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354대를 도입할 예정인 이 신형 경전차는 우리나라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한 L&T에서 제작될 예정인데요. L&T는 K9 바스라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동력 계통을 고지대 작전에 맞는 형식으로 개량해 이 경전차의 차체로 활용했습니다. 이 경전차는 벨기에 코커릴 디펜스의 105mm 포탑 기술과 아준 전차 포탑 기술이 결합된 신형 포탑을 K9 차체에 얹고 K9의 독일제 1000마력 디젤 엔진 대신 미국 커밍스사의 75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시제 차량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이 경전차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대를 우선 발주했고 295대를 옵션으로 걸었는데요. L&T 측은 올해 4월까지 체계 개발과 시운전 등 시험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인도 육군에 시범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도가 조라와르 경전차를 대량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K9 차체 부품 추가 수출과 로열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크랩 자주포에 이어 잘 만든 차체 하나가 우리 방위 산업의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K9 차체를 바탕으로 한 그냥 CG입니다. 조금 생긴 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이 포탑은 벨기에가 만든 코커릴사의 그 105mm 포탑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의 경전차 제안할 때 했던 그 포탑이 있는데 그 기술 일부 그리고 인도가 자기네들 아준 전차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코크릴 기술 일부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자기네들 기술 있는 거 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포탑 그리고 차체는 우리 K9 차체. 근데 이 K9 차체에 독일제 1000마력 엔진이 들어가는데 독일이 수출 이해를 또 안 내줬답니다. 그래서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에 탑재하는 엔진을 납품하는 커밍스사의 750마력짜리 디젤 엔진을 넣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뭐 인도가 디자인하다 보니까 뭐 좀 매력적인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 무기처럼 뭔가 첨단스럽게 생기지는 않고 조금 구시대적이다 라는 디자인이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인도가 이걸 354대를 생산하고 여기에 우리 한국의 차체가 들어가니 물론 엔진은 미제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한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인도는 K9 100문 생산했죠. 그리고 100문 추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추가로 100문 검토 중이니까 토탈 300문의 K9 거기다가 또 이렇게 K9 차체를 이용한 경전차를 이 K9을 만드던 그 L&T
여기는 이제 인도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해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 한국 방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최강의 전차 T-90M이 그야말로 순환시대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브래들리 장갑차와 근접전에서 패했던 T-90M 전차가 또 근접전에서 브래들리에게 격파됐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1대1로 25mm 기관포에 파괴됐습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제47기계화 여단이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를 이용해 T-90M 전차를 또 격파했으며 이번에는 기관포 집중 사격으로 러시아 전차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1월 16일 아우디우카 북쪽의 스테포우 정착촌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브래들리 장갑차는 마을 입구로 치고 들어온 러시아군 T-90M 전차를 맞아 지근거리에서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집중 사격을 받은 러시아군 T-90M 전차는 포탑을 돌려 브래들리 방향으로 주포를 발사했지만 브래들리를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브래들리 장갑차는 정확한 조준 사격으로 T-90M 전차의 차체와 포탑 반응장갑 블록들 그리고 포수와 전차장 조준경을 차례로 파괴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텅스텐 철갑탄과 예광탄을 섞어서 사격했는데요. 브래들리의 기관포탄은 T-90M 전차가 자랑하는 최신형 렐릭트 반응장갑을 연달아 폭발시키고 수십 발의 기관포탄을 얻어맞은 T-90M 전차는 결국 파괴됐습니다. 브래들리의 25mm 철갑탄은 근거리에서 최대 100mm 정도까지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것이 한계이고 러시아의 렐릭트 반응장갑은 재원상 이러한 소구경 탄에는 폭발하지 않는 4S23 폭발물을 적용했는데요. 이번 사례로 러시아가 발표한 카탈로그 재원은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등장한 구형 장갑차가 최신 3.5세대 전차와 1대1로 근접전을 붙어 기관포로만 상대 전차를 파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러시아제 무기의 뻥스펙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기가 차죠. 이건 이제 지난번에 토우 미사일 맞고 파괴된 T-90M 전차입니다. 이거 이제 기관포 맞고 그리고 토우 두 발 맞았죠. 그리고 이제 파괴된 러시아 전차인데 이번에는 토우 없이 오직 기관포로 25mm 기관포로 이렇게 맞기 시작했어요. 뻥뻥뻥 맞다가 자기가 이제 렐릭트 반응장갑 마구마구 이제 폭발 반응장갑이니까 폭발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폭발 반응장갑은 25mm 기관포탄 정도에는 폭발이 안 되도록 설계가 됐다라는 러시아 측의 설명이었는데 재원이었는데 이렇게 폭발이 되네요. 폭발이 되니까 당연히 폭발 반응장갑이 없어진 이제 그냥 생 어떤 장갑만 남은 거죠. 그 길도 계속 뻥뻥뻥 때려서 이렇게 폭발을 시켰는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계속 지금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반격탄 한번 날리는데 그것도 맞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쐈겠죠. 그냥 당황해서. 그리고는 뻥뻥뻥 계속 때리면서 폭발을 시켜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상황은 저는 이걸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것이 자, 폭발 반응 장갑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T-90M 전차의 본 장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들리의 25mm 철갑탄은 100mm밖에 관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 장갑은 100mm보다 훨씬 두껍겠죠. 그런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때린데 계속 정확하게 때린 데를 또 때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이렇게 되겠죠. 왜? 러시아 전차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브래들리도 움직이면서 포가 아무리 포구 안정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때린 데를 계속 때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완전 정면은 아니고 정측면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100% 측면 같으면 정확하게 탄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비스듬하게 정측면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 경사장갑 효과가 있어서 측면 장갑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두꺼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여러 발 맞았다고 해서 폭발을 한다? 아니면 우연히 정말 기가 막히게도 포탑과 차체 사이의 포탑 링을 파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포탄을 유폭시킨 건가? 아무튼 이런 어이없는 상황.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맞고도 아니고 오직 기관포탄 그것도
우리 한국의 K21이 40mm 이런 것도 아니고 25mm 탄 그냥 요만합니다. 그죠? 이 요만한 거 이거 수십 발 맞았다고 격파되는 러시아 최강의 전차. 와, 정말 기가 막히고 지금은 이 브래들리 장갑차는 미국은 퇴役시키고 다른 장갑차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이 구형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까보러 시전해주는 러시아, 우리에게 가끔씩 이렇게 재미를 주네요. 감사합니다.